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버즈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현지 시간 16일 더 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바이리얼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으며 6월 30일 테스트넷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3분기에 메인넷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 벤 저우는 일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바이리얼은 그냥 또 다른 덱스, DEX가 아니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CEX급 유동성과 디파이 고유의 투명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하이브리드 금융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DEX, 덱스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뜻하고 CEX, 이거가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뜻하죠. 저우는 이 덱스가 호가 요청 RFQ와 집중 유동성 마켓 메이커 CLMM 라우팅으로 설계되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마켓 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트레이더들에게 낮은 슬리피지와 조작 없는 수합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출시 예정인 플랫폼의 자체 발표는 비비솔 같은 자산에 대한 더 스마트하고 공평한 토큰 런치패드 모델과 선별된 수익률 볼트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벌써부터 어렵죠. 슬슬 이제 용어가 좀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재단 회장 릴리 리우는 CEX, DEX는 조화롭게 작동하고 서로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DEX의 자산 다양성과 글로벌 접근성, 그리고 CEX의 유동성, 인터넷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공유된 레일 위에서 자산과 상품 장소의 다양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이제 그 원문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어떤 얘기인지 조금 모호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바이비트의 바이리얼 도입은 DEX, 덱스의 부활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덱스들은 지난달 중앙화 거래소 대비 전 세계 현물 거래량의 25%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디파이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덱스들은 5월 총 월간 거래량 4,05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팬케이크 수합이 982억 달러로 선두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해시드 최고 경영자 사이먼 킴은 블록체인 금융생태계의 핵심인 덱스가 2028년 거래량에서 CEX를 추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덱스들은 총 207억 달러의 예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니스왑과 커브가 선두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의 덱스들이 총 예치 가치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솔라나 기반 덱스들이 33억 달러의 TVL로 뒤를 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레이디움이 보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읽어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 용어들 다 100% 이해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건 트레이딩 용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처럼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소 이제, 좀 난해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가 잠시 뒤에 같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시간 16일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비욘디니 브라질 의원이 하원에 암호화폐 세금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세법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징수 방법을 명시한 2023년 법률의 폐지도 촉구한다고 합니다. 법안은 먼저 하원 위원회에서 검토된다고 하고요. 위원회는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상원과 대통령실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상원과 대통령 모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비욘디니 의원은 외환 및 보험 이체를 포함한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경제적 취약성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브라질의 세금 부담이 2024년 회계연도에 국내 총 생산 GDP의 32.32%에 달했다고 지적했고요.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지난 15년간 세수 대비 GDP 비율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세금이 그만큼 많이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죠. 비욘디니 의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브라질이 암호화폐 채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신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는데요. 그는 기존 및 미래의 암호화폐 세법이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주권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찾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이 비욘디니 의원은 이전에 비트코인을 브라질의 전략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작성한 바 있는데요. 이 제안은 비트코인 구매자와 보유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 운영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코인을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비욘디니 의원은 지난주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라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자신의 법안 뒤에 결집시키려고 했다고도 하고요. 그는 이 주제가 바이럴이 된다면 하원이 브라질의 암호화폐 세수 증대의 노력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비욘디니 의원은 또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또 요청했다고 하고요. 또 이 법안이 납세자, 업계 참여자,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비욘디니 의원은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을 제안하는 법안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정부가 브라질에 3,720억 달러 규모 국제 준비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암호화폐에 대한 이것저것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이제 남국이 형님과 우리 꾸기 형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현지 시간 16일 더 블록 소식인데요. 베트남이 이제 디지털 기술 산업법 하에 암호화폐를 공식 합법화하며 현지 스타트업 지원과 자국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세제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2026년 1월 초 발효 예정인 새로운 규칙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민법 하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합니다. 베트남법은 암호화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예정인데요. 증권형 토큰 또는 암호화된 증권 자산, 또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혼합 토큰 이렇게 4가지라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은 국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세금 면제, 보조금, 특별 비자, 기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6월 14일 가결된 이 법안은 3월 만민친 총리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친은 재정부와 베트남 국가은행에 2025년 1분기 말까지 규제 초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했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8%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베트남은 전통적인 금융감독과 구별되는 전용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는 유럽연합과 두바이 같은 관할권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베트남의 국제적 암호화폐 지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베트남은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인알리시스의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소식에 대해 체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06화. 오늘도 이제 마포 FM의 든든한 후원자, 체스님과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아까 덱스 소개할 때 네. DEX 덱스라고 하고 왜 CEX는 아니고요. 뭐 다 아시잖아요. 읽으면 캑이라고 합니다. 캑스. 네, 캑스. 네. 뭐 근데 보통은 이제 덱스는 덱스라고 많이 하는데 네. CX는 뭐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뭐, 첵스라고 이제 첵스. 네. 그래도 이제 체스님이 저 말씀하실 것 같아서 뭔가 깨깨깨깨 거리는 게 아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상은 했지만. 근데 체스님이 그 마포 FM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몰랐는데 저기 써 있어가지고. 네. 뭐. 이게 그 송신기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20년 동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게 방송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송신기 불량으로 쓰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송신기가 꽤 비싼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데 여기 단톡방이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뭐 후원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쭉 이렇게 목록을 봤는데 뭐 몇만 원 하면은 이제 뭐 준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왕 후원을 할 거면은 이름만 적히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텀블러라든지 티셔츠 뭐 이런 것들 굿즈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산다 치고서는 이제 그 약간 소액한 거예요. 좋네요. 뭐 기리님도 이제 H대에 많이 기부하고 계시니까. 저는 H대도 그렇고 사실 여기 근처에 이제 뭐 제가 예전에 그 약간 뭐죠? 공동으로 사는 뭐 주택인지 건물인지 뭐 그것도 저도 이름을 박아놨는데 땡땡투게더. 그렇죠. 근데 이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네. 체스님의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그게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름다운 결말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이제 선행도 많이 하시고 덕을 쌓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냥 막 그런 의미보다도 그냥 굿즈 샀다 약간 이런 네. 이런 취지예요. 이런 근데 뭐 취지. 겸사겸사 뭐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이제 보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뭔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저기 땡큐에 제가 후원 액수가 작거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그 다른 분들은 좀 크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 제 이름이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좀 민망한. 같은 이름 라인 선상에 그걸 노리고 가운데 넣었을 수도 있어요. 창피하라고. 미안해라. 미안해라. 좀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저기 계신 분들이 여기 다 마포 FM 방송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그 선행을 좀 금전적인 선행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좀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행히 그리고 체스님께서 이게 가나다 순으로 이게 한 것 같네요.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가운데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전에 시작을 했는데 웬일로 8분이 계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 별로 안 좋은데. 아침에 했는데 오히려 더 좀 많이 좀 찾아와. 저기 지난번에 목요일 2시라고 저기 했는데 저희가 사기 쳤는데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서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길버님이 한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좀 스케줄이 급하게 잡혀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를 알고 찾아오신 것 같진 않고 원래 뭐 이 시간에 다른 방송을 하는데 저희
그거 들으러 들어오셨다가 얘네 뭐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더 좋죠. 네. 오늘 되게 그래서 방금 절반이 나가셨습니다. 오늘 또 꿀팁 알려드려야 돼, 꿀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그랜트펑님이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뭐 인사 뭐 여기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드럽을 들으시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암호화폐 분야는 직접 여기와 관련해 있지 않으면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홍대 기리님 안 계신 좀 이렇게 연관된 거 같이 읽고 아. 이제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뭐 저희는 어느 정도 연관돼 있어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요. 너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드러블 같은 경우는 늘 느끼지만 이게 좀 블록체인 크립토 쪽 그 미디어들이 기사를 정말 대충 씁니다. 기사를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번역했다. 네. 아니, 번역도 아니고, 번역기 돌렸다. 챗 GPT 돌렸다. 돌렸다. 약간 그 정도죠.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사실 미리 한 번씩 읽어보긴 하는데 읽으면서 이거를 제가 뭐 바꿔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원문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랜트펑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읽고 뭐 준비하는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칠수님 말씀하신 대로 홍대 기린님은 안 오셨나요? 하셨는데 아직도 세탁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조대 지금 네, 아직 건조대 네.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드럽을 뭐 수고하셨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야구 볼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애니를 하나 입문을 했는데 그거는 야구랑 상관없이 그냥 입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큰맘 먹고 입문한 게 네. 저기 300화가 넘는 애니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은혼이라고 있는데. 그거 유명하죠. 은혼. 네, 근데 그 처음 몰랐는데 그게 개그 애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봤는데 이 개그 스타일이 좀 약간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네요. 그래서 저기 검색해 보니까 이 은혼 개그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진짜 안 맞고 그거 맞으면 진짜 재밌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맞아가지고 네, 그거 요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만화인 줄 알았는데 뭐 막 칼싸움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군요. 그냥 막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네. 칼싸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사무라이를 감히 건드려? 그렇다면 도망가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병맛, 이제 병맛이에요, 병맛. 워낙 유명해서 막 피규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후기 들려주시면 저도 이제 조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꽁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들을. 최악이네요. 네.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말에 좀 잘 쉬었고 저도 야구를 좀 이제 봤는데 주말에 또 이제 한화 이글스와 이 요즘 LG 잘 나간다 트윈스의 그런다 한화가. 뭐 지금 1위로 등극했고 이게 진짜 주말에 빅매치여서 이 딱 그 야구만을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1무 1패로 1위 자리를 내주고 아주 지금 한 주를 지금 찝찝하게 시작해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 또 졌어요. 채수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살짝 봤는데 열이 받아서 일찍 그냥 술맛도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2위라고 생각해. 우리는 1위가 아니었어. 네. 2위였다고 생각하라고. 네. 맞아. 제가 그냥 했어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인드셋을 그냥 바꾸자. 그냥 추격자의 마인드. 한화 정도면은 한 번쯤 이길 때 됐지 않아요, 근데? SSG가 할 말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저 1, 2위들 얘기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중위권에서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NBA 결승전이 지금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났군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네. 아마 이번 주 말쯤에 끝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심판의 잘못된 좀 판정으로 좀
얼룩져서 욕을 좀 많이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아 여기도 빨리 좀 AI로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분노가 네. 그 쉽게 사그라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맨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랜드펑님이 이제 야구 보지 맙시다. 농구 봅시다. 근데 농구 보다가도 이씨 이러면서 기린님은 이제 야구 보시고 저희는 농구 보고 이렇게 좀 바꿔서 봐야겠네요. 아니 근데 웃긴 게 그 제가 예전에 한국 농구 볼 때도 그렇고 야구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그 스포츠 볼 때도 아씨 야 한국 스포츠는 그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심판도 수준이 떨어져 막 이래요. 막 그래서 네네네. 심판 욕을 해요. 근데 막상 또 미국 거 보면은 또 미국 심판은 미국 심판대로 또 욕을 막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막 이 농구 미국 농구가 하도 사람들 재미 없어 하는 경우가 재미가 많아.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봤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질렸다, 지겹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그 선수들이 플레이를 더 멋있는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트래블링도 좀 눈 감아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 약간 그런 이슈가 네. 나오긴 했죠. 근데 네. 아무튼 약간 미국이라고 해서 절대 어떤 심판이 선진적이진 않더라.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욕먹는 거는 상당히 비슷해서. 아니, 야구가 그 도입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근데 판정 존. 네. 네, 화가 사그러들진 않아요. 화를 낼 대상이 기계여서 아.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면은 거예요. 보시는 그 시청자한테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의 성격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아, 그래요? 도입한다고 해서 어. 모두가 그래 인정 기계니까 이게 아니라 기계 쓰레기야. 기계 똑바로 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그 욕하면서 보는 그 재미가 스포츠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사실 그랜드펑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해서 가볍게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는 이제 덱스와 첵스 예, 이제 결합된 이 거래소 모델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가 결합돼 있는 게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탈중앙화 거래소는 조금 뭐 보안 측면에서 뭐 좀 중앙화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대신에 유동성이 그 좋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자금을 이제 빨리 운용하고 싶을 때 크립토를 빨리 운용하고 싶을 때는 또 뭐 중앙화 거래소가 그거는 뭐 이제 좋다. 뭐 블록체인 업계의 주장. 업계의 주장. 네, 네. 업계의 주장인 거고 네. 뭐냐면은 이게 중앙화 거래소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행처럼 이제 중앙화된 네. 서버에서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뭐 업비트 빗썸 뭐 이런 데죠. 네. 덱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보안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네. 그 블록에 뭐 몇 개 들어가느냐, 거래가 몇 개 들어가느냐 많이 튕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 그 덱스가 거래가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내가 원하는 매물이 이제 있는 경우도 적고. 근데 그러면은 뭐가 좋냐? 그러면 덱스 이제 거래소 운영자는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에 돈을 자금 조달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네. 그러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딱 하나예요. 첵스에 없는 코인이 덱스에 많이 있는 거다.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맞아요. 그걸 제가 네, 이제 보안성은 네,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거고 기사에는 이제 덱스는 자산의 다양성을 얘기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해야죠. 왜 덱스에만 다양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덱스는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 그러니까 첵스에 그 올리기에는 얘네들이 이게 자금 세탁인지 뭔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코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첵스와 덱스의 결합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만든 바이비트라는 거래소 자체가 암흑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와는 다른 거예요. 그 그렇게 편견 생각해요. 아닙니까? 아무개 거래소. 그러니까 뭐 암흑의 거래소라고 그래도 하면 바이비트 하면 많이 그래도 네. 왜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바스프를 딴 데, 바스프를 딴 데가 이제 암흑이 아닌 거고 네. 바스프를 안 딴 데, 그러니까 업비트랑 거래가 되는 데가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고 아닌 거는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바이비트는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립자라든지 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의 첵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랑 합법적인 그게 아니라 달러를 입금하는 방식도 우회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그 예전에 어떤 거래소냐면은 그 저기 P2P로 거래하는 데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P2P로 거래하는데 비트로요? 로컬 비트코인즈. 로컬 비트코인즈. 네, 팍스풀. 팍스풀 이런데 지금 그 있었죠. FBI 때문에 두들겨 맞고선 문 닫았거든요. 네네. 로컬 비트코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첵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담보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 그러면 얘네가 왜 덱스를 만들었겠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MMO1 그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발행해가지고 막 그 거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덱스에서 먼저 갔다가 이제 첵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그 바이낸스도 그렇고 다 이제 덱스에서 거래량이 얼마 이상 됐냐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첵스로 넘기는 그런 뭐 메이저 마이너 그런 시장처럼 운영을 그렇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트리플 A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안성 이거는 다 그 뻥이고 그냥 여기에 첵스에 없는 거 덱스에서 거래하게끔 만드는 건데 당연히 그랜드 펑님이 대상자가 아니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코인 투자자들이 진짜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쫙 이제 한번 하려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랜드 펑님이 그걸 너무 쉽게 알아듣고 이거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이미 지금 의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좀 벌써 이 지갑 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반응이 좀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 뭐 이런 게 일반 소비자의 이 대상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문 카지노 중에서도 거의 그냥 VIP들만 놀 수 있는 그 카지노고 저희 셋도 아마 여기에서 못 놀걸요. 진짜 어려워서. 그냥 기린님 정도만 살짝 뭐 낄 수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기린님 정도면은 이제 기린님도 그 야수의 심장이라기보다는 네. 기술을 알기 때문에 네. 지갑 뭐 이렇게 해서 너 들어가면은 되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양한 걸 해보시는 편이니까. 찍먹을 해보는 찍먹 거죠. 같은 거 하지만은 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홀라당 다 벗겨져서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저조차도 막 거기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엄청 복잡해요. 아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는 이제 사실상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그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같이 그 전쟁이 아니라 예전에 그 석기 시대 때 막 애들 막 칼로 찌르고 막 네네. 거의 아수라장 있잖아요. 그런 네. 데예요. 막 이렇게 한 발 쏘고 막 요격하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라 진짜 예. 네, 그 그랜트 펑님이 이제 체스님이 이제 그랜트 펑님의 반응이 당연하다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근데 블로킹 애청자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그러셨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이런 거죠. 이거를 너무 딥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적인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CBDC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막 처음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서비스가 어려운데 CBDC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를 너무 딥하게 알아버리게 되면은 마치 이제 그 뭐 CBDC 이런 거는 에이 이게 애들 장난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요 정도 사고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와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움직이는 게 다르구나 정도만 알면은 네. 그게 405화까지 전부 들어주셨다고 해서 되게 감사한데 이게 사실 405화를 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잘 모호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랜트 펑님은 이 취향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제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 관심사가 아닌데 굳이 그거를 그냥 재밌게 흘려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억지로 막. 저야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틀어는 이게 재생 버튼을 눌러 놓으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저기 뭐 어딘가로 이제 네. 그 꿈날에 빠지시군가 하시기 때문에 제 예전에 제 대부분의 친구 실명 거론했었는데 호균이라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불면증 치료용으로 많이 이제 누구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니까 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뭐 어쨌든 뭐 바이비트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요약하자면 투명하지 않은 회사가 투명한 서비스라고 해서 내세우는 거는 믿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네. 이제 한탕 더 해먹으려고 한탕 더 해먹으려고 약간 그런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체스님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이제 제가 원래 원하던 신청곡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조회가 안 돼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신청곡은 이게 첵스와 덱스는 사실은 양립하기가 힘든 개념이고 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가져오려고 했던 거는 렛츠 겟 투게더 나오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
그 한일 월드컵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네. 역사적으로 막 일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브라운 아이즈랑 이제 박정현 씨랑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수랑 해가지고 같이 부른 게 있어서 네네. 약간 그런 걸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없어서 이제 첵스와 덱스 썸 탈 거야. 볼빨간 사춘기. 예. 네,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섰던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너무 sweet한 날 정말 달콤한 걸. 너무 sweet한 날.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반쪽을 내게 걸어보는 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잘 것만 같아도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 거야.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매운 거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나도 그때처럼 좋아요 좀 눌러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불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뒤를 돌아볼 때쯤 날 붙잡는 넌. 너무 sweet한 날 정말 달콤한 걸. 너무 sweet한 날. 네,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듣고 왔는데 이제 그랜트펑님이 이제 그린리프님이랑 그 방송에서 항상 댓글로 썸을 타시는데 오늘 그린리프님이 안 오셔서 아하. 굉장히 허전해하고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시간을 갑자기 급격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여러 이제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예고된 시간에 꼭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첫 번째 주제에 비해서 할 얘기가 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를 조금 더 길게 한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뭐 얘기해 보자면 브라질에서 이제 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이제 혜택, 면세 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그 의원, 이 국회의원이 예전부터 엄청 이제 친암호화폐. 많이 사셨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꾸기 형님보다 솔직히 더 좀 강력하신 분이 나타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면 이제 세금을 완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어쨌든 취지는 이 업계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은데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거가 저는 사실 이게 비트코인을 뭘로 보겠다는 거지? 좀 그러니까 조금 모호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논의라고 하면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3부에 나오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을 분류해가지고 이게 세금 그 혜택을 주자 뭐 이거였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의원이 온리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을 뭔가 뭐 화폐로 뭐 하자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게 이게 뭐 존버하는 사람한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면 사실 되게 좋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은 비트코인,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 기존의 어떤 제도와 이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뭔가 아주 새롭고 훌륭한 뭔가로 완전 이제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약간 이런 거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아무래도 그 의원님 개인의 좀 음흉한 속셈이 좀 느껴지는 그런 법안 발의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오래 쥐고 있으니까 세금 나가는 게 계속 이제 아까운 거지. 약간 뭐 이제 브라질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 드러블 할 때도 그렇고 베트남이 상당히 좀 훌륭한 그래도 제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법안 그 속도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언급해주신 국가가 그 공교롭게도 그 브릭스, 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브릭스 3일 전인가 한 주 전인가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조금 그 딱 듣기만 해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G7 국가와는 다른 약간 그거에 비해서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 가입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면은 브라질은 약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석유 수입할 때 위안화로 받겠다 뭐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우리 달러 패권이 이거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 좀 중국 쪽에 붙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국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는 바로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이 중국에 붙었을 때 이제 미국 아마존이라든지 뭐 하여튼 수출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직격탄 맞으면은 중국 도와줘 이러면 10시간 한 12시간씩 걸리는데 너무 멀어. 진핑이 형 도와줘 그러면 비행기 타고 너무 멀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위안화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여러 화폐에 대한 어떤 이제 찍먹 느낌으로 많이 해보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진득하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이쯤에서 그 예전에 저희가 추앙 찬양했던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통령님께서는 그 비트코인으로 국가 부채를 거의 다 갚으셨다고. 국가 부채 갚았나 그 비트코인 대출로 막 뭐 적자 보고 이렇게 대부분의 부채를 많이 갚으셨는데 이제 그때 법정화폐 선언하고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까지 그때 국가에 제도를 도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건 국가 부채를 다 갚은 게 아니라 아무튼 그걸 되게 부채를 많이 갚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수익이 엄청 좋다. 그렇겠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나 봐요. 뭐 이제 또 다른 뭐 사정에 의해서. 근데 IMF에서 그거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 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걸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안 사겠다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근데 이제 법정화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만 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감한 선택으로 그 대통령 레벨에서 비트코인으로 근데 좀 경제를 훌륭하게. 근데 좀 이렇게 괘씸하긴 한데요. IMF 돈으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해서 그 차익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너무 선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잠깐 약간 요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크립토 맨날 보안 그러잖아요. 막 네. 그 SKT 보안 막 이런 거 해킹 막 이슈 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제 모니터에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자꾸 떠요. 예, 저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요거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이제 텔레그램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카카오톡 메시지 막 네. 이렇게 나왔고 뭐냐면은 로그아웃을 잘 하고 간다 얘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함부로 쓰고 정보 바꿔놓고 막. 정보 바꿔놓고 여기서 막 첵스 그거 막 발음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거 막 써놓고 제가 그래서 그 마포 FM 이거 파일 옮길 때도 보면은 카카오톡 로그인 정보를 그대로 두고 가세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그대로 두고 가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엔터만 누르면은 거기서 제가 다 터뜨릴 수 있거든요. 네네네.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유출할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욕하기 전에 본인부터 좀 네. 로그아웃을 잘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한테 제가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도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크립토의 보안성. 욕하기 전에. 저는 이거는 로그아웃. 예전에 기리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니, 카페에서 노트북이랑 휴대폰 두고 그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안을 자꾸.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된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로그아웃 안 하고 이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노트북 이거 컴퓨터 쓰레기야 이거. 내 정보도 좀 찾아줘야지. 아니면 남들이 접근하면 막아주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부터가 경각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뭐 본인 개인 노트북 뭐 이런 거는 뭐 본인만 쓰시는 거고 잘 간수하면 되니까 로그아웃을 막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용 PC나 네. 뭐 그렇죠. 공용 뭐는 진짜 특히나 로그아웃 잘 해야죠. 요즘에 저 이거 가져가요 막. 그 프린터 카페 있잖아요. 프린터 카페.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무슨 막 저기 문서 같은 것들 출력해놓고 삭제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다 그렇죠. 네, 뭐 두는 거기 경우들 되게 프라이버시 많아요. 네. 많이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간수하자. 그래서 그냥 다른 사이트로 바꾸면 자동 로그아웃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 다 자동 로그인은 안 될 텐데요. 네, 네. 대부분 이제 뭐 다른 PC에서 접속하게 되면 로그아웃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막 중복 네. 접속 허용되면은 똑같이 이제 네. 로그아웃 안 되는 거가 있어서. 네, 있어서 그리고 뭐 자동 로그아웃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페이지로 갔을 때 바로 로그아웃 되지 않고 일정 시간 로그인 상태로 남아 있다가 뭐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어찌 됐건 뭐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슬리는데 댓글이 안 보여서 이거 좀 끄고 싶은데 이거 저 끄면은 X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읽은 걸로 이제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는 우리 방송에 이제 그 방해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여기 텔레그램이 열렸어. 아니 X를 누르라니까. 일부러 눌렀어. 내가 봤을 때. 자, 아무튼 기리님 신청곡 이제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냥 오늘 주제랑 아무 상관없이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그런 것 같았어.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네, 알겠습니다.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 Woo.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ax 3, 2, 1. Woo. 나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봐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줘.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Oh, yeah, 네,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랜트 펑님이 아까 홍대 기린님 안 오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드러블 중에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셨던 그렇군요.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얀 그 티가 땡겨야겠군요. 너무 화사하게 잘 어울리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린님이 이게 은근히 이런 옷 같은 게 잘 받으세요. 이렇게 좀 뭔가 감사합니다. 태가 좀 좋으셔가지고 아우. 뭘 입어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뭐 주제 또 간단하게 베트남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베트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토큰 유형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증권형 또는 이제 암호화된 증권 자산 하나, 그리고 결제 토큰 하나, 유틸리티 토큰 하나, 그리고 혼합 토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뭐 이거에 대한 뭔가 또 법안을 또 계속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아까 기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브라질에 비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조금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브라질은 그 발의 수준인 거고, 이건 아예 이제 내년부터 그 발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베트남이 또 홍콩이었나요? 아무튼 베트남도 굉장히 이제 작년 뭐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거래소에 대한 어떤 되게 좀 문을 계속 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좀 우리나라 특징이 사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토큰 분류 이런 것들은 계속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분류도 했었고. 근데 왜 베트남은 내년에 발효가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뭘 논의를 하고 뭘 하겠다 자꾸 이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발의한다고. 그러니까 발의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베트남보다 못하다. 느리다. 느리다. 뭐 암호화폐에서만큼은 이제 못한다기보다는 왜냐면 아직 이제 둘 다 아직 안 한 건 똑같으니까 이제 뭔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못한다 잘한다는 아직 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베트남은 좀 선제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스탠스고 우리 저는 그래서 지금 미리 한 줄로 네. 평하자면 베트남보다 못한 놈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던져버리시네. 때려버리셨는데. 아니 그럼 제가 요거나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유틸리티 코인은 돈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안 되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네. 동의하세요? 유틸리티 코인은 돈이 안 된다. 누구한테 돈이 안 되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트레이더 관점에서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증권형 토큰은 여러모로 수익성이라든지 네. 이런 거 기대가 할 수 있는데 네. 유틸리티형은 이 맨날 과자 사 먹고 빵 사 먹고 이런 코인이 뭐가 되냐 약간 네. 이런 측면인 거죠. 사업적으로 이제 유틸리티 토큰 사업을 해서 뭐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좀 다른 토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가상자산의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유틸리티 토큰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뭐, 이게 수익을 꼭 토큰 거래 수익으로 꼭 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틸리티 토큰은 어쨌든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자금인 거고, 그 컨텐츠에 대한 뭔가 수익이 뭐 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뭐 좀 다양하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크립토 사업이라고 크립토 거래 대금으로만 자꾸 뭐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랜트펑님은 이제 느낌상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좀 더 활발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너무 그래서 짧게 답변 드리면은 그런 흐름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랑 크립토랑 맞다라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맞는데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흔히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이제 국가 경제 체제가 잘 온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한 이유인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국부를 늘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정책을 이제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 이제 그 빵 하나 살려고 그러면 트럭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이런 거 그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트펑님이 유틸리티 토큰 돈 아니다. 사실 심지어 그런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킹 그룹을 돌리죠. 어디 저기 북쪽에 계신 네, 뭐 다양한 국가들이. 네, 역시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한 줄 논평 저는 하셨고 뭐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신청곡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 신청곡은 이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처럼 저 힘찬 연어들. 저 힘찬 연어처럼 너무 긴데 아무튼 이건데 그 가져온 이유는 이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빨리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흐르는 물결대로 타고 가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 브릭스가 안 깨질까? 네. 그러니까 그 브릭스 지금 거기 보면은 뭐 뭔가 토큰 하나 발행을 할 것 같거든요. 보면은 거기 막 서로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난리 나가지고 뭐 위안화도 뭐 얘기하고. 근데 이제 과연 그 거기 선생님들은 아주 그 강한 그 에고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진정한 트러스트리스 시스템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블로킹 406화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의 신청곡 다시 봐야겠네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월처럼 강산혜 씨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